FAT 1급 2020년 제5차 43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입니다.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전진자전거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았다. 대표자 김유민의 주민번호 나와 있습니다. 평가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대표자 주민번호도 수정할 것. 이것은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대표자를 김유민으로 바꾸고 주민번호도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대표자가 신지희죠. 신지희를 김유민으로 정정합니다. 김유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740715, 740715, 1408-610, 1408-610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입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전진자전거는 최근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매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평가 문제 413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413 국외상품 매출 계정으로 등록하시오. 계정 구분은 1 매출, 대체적요 1 직수출 외상 매출. 이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413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국외상품 매출로 수정 입력을 하고 계정 구분은 1 매출로 입력하고 대체적요 1번에 직수출 외상 매출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413번 여기 회사 설정 계정 과목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국외상품 매출 그리고 구분은 1번 매출입니다. 적요 1번에 01 적요 내용은 직수출 한 칸 띄고 외상 매출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수정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 자료 설명 주식회사 전진자전거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평가 문제는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검토를 해봤더니 대손 충당금 550만원이 아니고 55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입력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4,500만원이 아니고 5,500만원으로 확인돼서 수정을 입력하면 대차 차익 0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처음부터 확인합니다. 차액이 795만원 발생했습니다. 현금부터 확인. 대손 충당금이 550만원이 아니고 55만원입니다. 550 플러스 엔터. 또 받으럼 확인.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습니다. 비품이 212번이니까 여기는 213번입니다. 여기다가 213 하고 금액은 290만원 2900 플러스 엔터. 그래도 아직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보겠습니다. 확인. 단기 차익금이 4,500만원이 아니고 5,500만원입니다. 5 플러스 엔터 했더니 차액이 0이 됐습니다.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입니다. 일반 영수증 8만원짜리입니다. 일반 영수증 3만원 이상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료 설명: 회계팀 사원의 명함을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는 1.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명함 인쇄비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합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도서 인쇄비로서 일반 전표, 출금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만원 초과됐기 때문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미수취 금액의 2%입니다. 만약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미제출할 때는 추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미제출 금액의 1%, 그러나 기한 후 1월 내 제출할 때는 0.5%입니다.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405 출금전표 1번 도서 인쇄비 800번대입니다. 금액은 8만원, 8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전체 메뉴에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거래일자,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 이 구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계정 코드는 도서인쇄비 826번입니다. 826번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을 작성하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1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2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현금 영수증이고 금액을 봤더니 부가세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 현면 매입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나 매입 매출 전표 현면 매입에 입력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설명: 본사 매장의 방역 안전을 위한 소독 용역을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용역 수수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4월 25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이기 때문에 출금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4월 25일 출금 전표 1번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여기 800번대 엔터. 금액은 25만원 250 플러스 엔터. 3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료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사용증입니다. 금액은 3천만원이고 대여 일시는 2020년 5월 3일, 변제기일은 2020년 12월 3일 1년 이내 단기입니다. 그리고 송금의뢰 확인증이 나와 있습니다. 5월 3일. 자료 1은 전진자전거가 보현헬스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다.
자료 2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보현헬스에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우리 회사가 전진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대여한 거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 대변은 보통 예금인데 단기 대여금은 보현헬스이고 보통 예금은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5월 3일 0503 차변에 단기 대여금 플러스 보현헬스 3천만원 3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신한은행 보통 신한 보통 3천만원 30 플러스 엔터 4번 약속 어음의 수치거래입니다. 전자어음 3,500만원을 받고 또 보통예금 맡기신 금액 1,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3,500만원, 보통예금 1,500만원입니다. 자료 설명은 6월 15일 주식회사 지민헬스의 외상 매출 대금 중 1,500만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어음은 3,500만원 받고 보통예금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엔 보통예금 1,500만원, 받을 어음 3,500만원, 대변엔 외상 매출금 5천만원입니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 등록을 하는 겁니다. 분기하면 이렇게 대변의 외상 매출금 5천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1,500만원, 그리고 받을 어음 3,500만원인데 보통예금,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 다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6월 15일 0615 차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국민은행 보통예금이죠. 15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받을 어음 110 플러스 지민헬스 35 플러스 엔터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 같은 거래처죠. 4520 엔터 5천만원 5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 받을 어음에 대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금 관리는 F3입니다. 하단에 받을 어음 관리 어음 상태 보관 맞습니다. 어음 종류는 약속 일반이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아래 전자 6번입니다. 전자 6번. 어음 번호는 국민은행 코드 번호 004 어음 발행일자 2020년 6월 15일 2020-0615 어음 번호 1234-06789 1234-56이 아닙니다. 06789 그리고 발행일은 2020년 6월 15일 맞죠? 만기일 적어야 됩니다. 만기일은 2020년 8월 15일 2020-0815 그리고 지급은행 여기 지급은행은 FE 거래처 코드 FE 국민은행 확인 지점은 강남지점입니다. 강남지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적요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어음의 종류를 바꾼다는 것, 전자어음. 그리고 어음 번호인데, 어음 번호는 코드, 은행 코드 번호 004, 발행일자 2020년 6월 15일, 그리고 어음 번호 113456, 56이 아니죠, 06789. 그리고 만길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은행, 그리고 강남지점, 이거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5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여기 보면 30만원이고 부가세가 3만원이라서 33만원인데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홍삼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접대비죠. 거래처에 주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공 매입은 아닙니다. 공제 받을 수 없을 때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일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33만원, 대변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33만원인데 국민카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6월 21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입니다. 33만원 33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미지급금 플러스 국민카드 그냥 국민카드죠. 체크카드 아닙니다. 국민카드 요거 정확히 써야 됩니다. 엔터. 33만원.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입니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23만 6천원이고 여기 보통예금에서 23만 6천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세금과 공과 23만 6천원, 대변엔 보통예금 23만 6천원인데 이 보통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6월 28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입니다. 23만 6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신한은행 보통예금 23만 6천원 엔터.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입니다. 거래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품명은 2개 복수거래입니다. 자료 설명 1.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2번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702 과세 매출 11번 품명은 여기 복수거래를 클릭합니다. 산악자전거 수량 50 단가 100만원, 성인용 자전거 수량 100개 단가 30만원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플러스 수진 유통, 여기다가 수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공란을 넘깁니다. 그냥 엔터. 분계는 외상 2번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 부가가치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날짜는 7월 2일 0702 또 0702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여기 미전송 나와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전자발행 거래처에다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죠. 발행 F3 클릭 하면 이렇게 세금계산 발행됐습니다. 확인.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되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미전송과 매출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발행을 클릭합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미전송된 매출이 없죠. 전송이 됐나 확인하려면 전송 성공을 클릭하고 매출을 조회를 클릭하면 이렇게 전송 성공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또 창을 닫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여기 전자발행 안 나왔죠? 이건 아까 띄운 창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02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전자발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매출거래 전자계산서입니다. 면세매출입니다. 면세매출. 자료설명. 면세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계산서이다. 단 본 거래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한다고 가정한다. 평가 문제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 말은 전자계산서 발행을 했다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면세 매출 그리고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면세 매출 분계 유형은 외상. 7월 26일 유형은 면세 매출 13번 품명은 건강잡지 수량 80 단가 만원 거래처는 예술서점 전자발행 입력하라 그랬죠. 전자발행 1번입니다. 전자입력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매입 거래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네요. 엘리베이터 과세 매입입니다. 자료 설명.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메인 매출자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본적 지출이란 말은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 말은 건물,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 4,500만원 전자입력하고 분계 유형은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건물로 변경시켜주고 대변엔 보통예금입니다. 이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라면 이것이 건물이 아니고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0814 유형은 과세매입 51번 품명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급가액은 4,500만원, 거래처 플러스 수빈 엔지니어링, 전자세금,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분계는 혼합 3번. 상품이 아니죠. 자본적 지출 건물입니다. 여기다가 건물,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금액은 4,950만원 하고 엔터를 치고 넘어가면 틀립니다. 분계를 혼합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국민은행이죠. 여기를 중요합니다. 이거 국민은행입니다. 여기다가 국민하고 치워서 엔터. 국민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매출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과세 매출입니다. 자료 설명은 1번 주식회사 행복운동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과세 매출. 대금 중 120만원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현금입니다. 잔액은 8월 말에 받기로 하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 품명은 런닝머신, 공급가액 1200만원, 거래처는 행복운동이고 전자세금에 전자입력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현금과 외상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8월 22일 과세 매출 11번, 품명은 런닝머신, 수량 15, 단가 80만원, 거래처 플러스 행복운동,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자기압수표 현금 101, 금액은 120만원 1200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금액은 1200만원 12 플러스 엔터. 5번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인지 불공 매입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료 설명.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박유통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지급하기 위한 거죠. 이건 불공 매입입니다.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이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래서 거래 유형은 불공매입 54번이 되고 품명은 추석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50 곱하기 3만에서 150만원, 부가세 15만원, 거래처는 대박 유통이 되고 전자세금, 전자입력 하라 그랬죠? 1번.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9번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상품을 접대비로 변경시키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0923 유형은 불공매입 54번이 됩니다. 불공제 사유는 여기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하고 선택을 합니다. 품명은 추석
선물 세트, 수량 50개, 단가 3만원, 거래처 플러스 대박 유통, 전자세금, 전자입력 1번이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혼합입니다. 혼합 3번입니다. 차변에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대변 4번 외상이죠. 여기다 외상 매입금 하면 틀립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165만원 1650 플러스 엔터. 6번 매입거래 카드 매출 전표, 카드로 매입했죠. 카과 매입이 되겠습니다. 9월 25일 유형은 카과 매입 57번. 신용카드 적어야죠. 여기 BC카드입니다. 여기 물음표 클릭해서 BC카드를 선택합니다. 확인. 품명은 숙박비, 공급가에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16만 5천원 165 플러스 엔터 치면 15만원과 15,000원 나옵니다. 거래처 플러스 유달 호텔이죠. 유달 호텔. 전자세금 아니고 분계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4번. 하게 되면 이렇게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적혀있죠. 그리고 요 상품이 아니죠. 바꿔줘야 되죠. 수정해죠. 상품이 아니고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 800번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국민은행 찾으신 금액 나와있네요. 찾으신 금액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무조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료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세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평가 문제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이 문제는 보통예금 찾으신 금액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무조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미지급 세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 미지급 세금을 잘 모를 때는 6월 30일을 조회하게 되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자비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724 차변에 미지급 세금 플러스 역삼세무소 4241700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국민은행 보통예금 4241700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결산 유동성 대체 수동결산 4점입니다. 자료 설명은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여기 두 개 있습니다. 만기를 봤더니 하나는 2023년 8월 31일이고 하나는 2021년 6월 30일입니다. 지금이 2020년 12월 31일이죠. 내년에 상환할 게 요 수협에 대한 겁니다. 내년에 상환될 거. 내년에 상환될 요 금액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원, 대변엔 유동성 장기 부채 1000만원,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둘 다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장기 차입금 플러스 수협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같은 거죠. 98600 금액도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료 설명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차량 운반구 비품 여기 정액법 총율법 나와 있습니다. 평가 문제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왜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하라 했냐면 여기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인데 내용연수 나와 있고 취득금액 나와 있는데 잔존가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품 정률법은 장부가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겁니다. 근데 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감가상각비를 확인해서 결산에 반영하라고 한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먼저 차량 운반구요. 물음표를 클릭하면 차량 운반구 나와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확인 그리고 전체 엔터. 여기 포토 나와 있죠. 방법 정액법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내용 적혀 있고 금액은 요 19번 금액입니다. 19번. 단기 상각 범위액은 얼마냐면 100만원입니다. 차량 운반구 100만원. 그리고 비품은 또 여기 물음표를 클릭해서 비품 확인 엔터. 정률법 나와 있죠. 소독기 여기는 19번 단기 상각 범위가 200만 748원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100만원과 비품 200만 748원을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창을 닫고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12 그리고 확인 탭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를 찾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비품은 2 플러스 748 2 플러스 748 엔터.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서 여기 전표 추가 버튼 F3을 클릭을 합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하고 창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동 입력이 분계가 됐나 확인하려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회계 정보 분석입니다. 1번 손익계산서 조회 전기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입니다. 중요한 건 전기분입니다. 전기분. 단기가 아니고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야 되는 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여기 영업이익 3,960만원 나누기 매출액 2억 5,489만원이 되겠습니다.
3,960만원 나누기 2억 5,489만원 곱하기 100 하면은 백분율 나오죠. 15.53, 약 1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백분율 해서 1553, 약 16%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1기 예정신고니까 0103 그리고 정기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여기 자전거 총판입니다. 주식회사 자전거 총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전거 총판이 되겠습니다. 답안 수록을 클릭하고 1번에 4, 2번에 2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필기 이론 시험 문제를 답안 작성을 한 후에 USB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FAT 1급 실기 기출문제 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